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 안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간신히 켜냈고요. 아직 코스닥은 하락세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는 하단을 높였습니다. 현재는 764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추적될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우 이사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다행히 시장이 좀 버텨주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동안의 상승 속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네. 오전, 오후장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전장 흐름 같은 경우는 매수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매도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코스닥 매도도 오전 기준으로 한 1,000억 내외 정도, 지금은 한 1,8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강하게 시장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프로그램 쪽 비차익 매도죠. 바스켓으로 종목, 업종을 사고 파는 그 정도의 흐름인데,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예상치 대비해서 비싼 실적들, 그다음에 추정치가 높았던 실적 대비해서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조정이 나와요. 네. 이후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로 움직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거래소는 딱 시가총액 상위주,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쪽으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방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는 업종 종목, 특히 종목 차별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슈는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급락, 낙폭이 크죠. 그래서 저희 점검해 보겠고요. 이와 달리 전기차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올라주고 있는지 시세 연속성 가능할지까지 참고해 보도록 하죠. 먼저 화장품주 가볼까요? 참 이래서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죠. 저는 코스맥스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전일 부진한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5,515억 원, 영업이익은 4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증가했지만 시장이 예상치를 19%가량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 공개되자마자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아, 실적이 부진하니까 당연한 수순이겠거니. 그런데 그를 다시 되돌리면서 4% 상승으로 마감한 코스맥스. 그래서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매출 부진이라던가 대손 충당금 등의 각종 비용이 반영됐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더불어 그래 이제 악재 확인했으니 괜찮아질 거야 라는 안도감으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까지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또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발출해봤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대세에 지장 없는 실적이라고 평가했네요. 물론 영업이익 기대치 하회는 아쉽지만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 여전히 국내 인디 브랜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로를 갖고 있는 대형 ODM사의 수혜가 전망된다. 또 미국이 부진했지만 상대적으로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추후에 반영이 될 테고 여기에 LA 영업사무소 개소 효과도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도 우려보다는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나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보다 내리며 20만 원으로 하향했다라는 건 왠지 좋게 평가하긴 했지만 목표가는 더 이상 높게 보지 않아 추후에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 라고 투자자분들의 우려를 키웠던 것 같아요. 이성 이사님, 네. 이 코스맥스의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 어제와 오늘장의 주가 흐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제 실적 나오고 주가가 밀렸었어요. 네. 밀리고 나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 한 분이 콜을 주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밀려서 마무리한 게 맞는데 그거를 좀 땡겨 올려 놓은 거죠. 멘트로 땡겨 올려 놨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화장품 쪽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예상이 되었던 게 중국 법인의 대손이었어요. 네. 대손인데 이게 2분기로 마무리될 것인가가 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열어보니 2분기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대손 발생의 가능성이죠. 그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보니 주가는 빠졌고,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란 게 통용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대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코스맥스 또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데 코스맥스가 국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쪽이 이제 턴어라운드 그쪽에 초점이 맞춰서 주가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대손에 대한 발생 가능성 이게 있음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는 아예 가격 메리트에 들어왔을 때 또는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서 대손에 대한 반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급하게 진입하실 필요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락에 급하게 진입할 필요 없다. 저기서 궁금한 게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같은 게 저는 네. 참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주가가 급락을 했고 여전히 이익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이다.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목표 주가는 하향하겠다. 이걸 이제 투자자분들이 참고하는 차원에서 리포트를 볼 때 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밸류 매력은 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네. 밸류 매력은 존재를 하는데 불확실성이 이 부분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의 실적 추정치 조정이 나오면서 멀티플 조정은 안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좀 어찌 보면 부정적인 면을 포장하기 위한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 목표가 낮춘 부분과 함께 대손해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법인이 있는 쪽은 네. 우리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 중에서 중국 법인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가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시중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이 화장품 실적의 어닝 쇼크를 보여줬고 여기에 코스맥스 예상치 하회했고 오늘은 잉그루드랩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다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무려 20% 넘는 폭락을 현재 구간 나타내고 있는데 시가보다 더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잉그루드랩은 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게 제품 쪽 같은 경우에서 특별하게 이제 그 제품 자체는 늘었어요. FDA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제품은 늘었는데 여기에서 제품 판매 부진도 있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선적 요소죠. 들어가야 되는 물량 같은 경우 좀 지연된 것까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감안하더라도 2분기 실적의 예상치 대비해서 36% 하회를 했다는 건 네. 실적 꺾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눈으로 보기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좀 배제를 해놓고 다음 분기 실적 회복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잉그루드랩도 시장의 예상보다 좀 크게 하회했기 네.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느냐, 다시 회복되느냐를 확인하고 보자 섣불리 들어가지 말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럼 반면에 오늘 실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화장품주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실리콘2가 오전장에는 오히려 빨간불을 켰다가 하락 전환했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상승 탄력도가 지금 1%로 줄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장 다른 종목 때문에 괜히 된서리를 맞았다라고 판단하고 매수해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 역시도 센티멘탈의 문제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지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 네. 아마 그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반응이 갈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실리콘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급한 매수가 아닌 게 이 매도가 나오는 흐름 같은 경우가 뭐 펀드의 청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기관 쪽에서 손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바스켓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밸류 매력이 있더라도 실리콘투는 밸류 매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누르는 당일에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낫거든요. 다만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타이밍은 보겠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바스켓 매매에 있어서의 약간 포트폴리오 전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가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기관의 포트 리밸런싱 속에서 수출주의 비중을 좀 덜고 있다. 왜냐? 뭐 최근에 경기 둔화, 소비 둔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많이 올랐던 화장품 전력주들 비중 줄이고 다른 종목군으로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돕니다. 네. 실제로 우리도 그 포트 변화에 동참해야 될까요? 대안이 되는 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출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둔화가 나타나면 과연 수급은 어디로 이동할지라고 했을 때 매크로 시장의 변화는 금리나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뭐 약간의 경기에 대해서 불황
또는 여기 가느냐 마느냐 그 형태인데요. 그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쪽에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무게를 좀 두고 거기 더해져서 실적 안 꺾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겁니다. 화장품 업종 다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낸 쪽, 예를 들면 뭐 실리콘투,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만약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깨졌다라고 하면은 뭐 삼양식품 그런 쪽으로 초점 맞춰서 이제 종목을 딱 찍어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화장품주라고 다 같이 가는 시즌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수출과 비중국 스킨케어 중심으로 화장품주를 담아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화장품주 급락 이야기 나눠봤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기차 열폭주의 관련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저희가 앞서 수익버스 시간에도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다행히 윗꼬리가 단 상태에서 매수해보자라고 했는데 현재는 20%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먼저 초기는 벤츠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생겼던 포비아 현상입니다. 요즘 전기차 포비아라고 검색을 하면 살짝 그림이 좀 깨지긴 하는데요. 많은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내 전기차도 불이 날까 걱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리콜 사례는 어떤지도 많은 분들 찾아보고 계시고요. 이미 지하에 주차를 금지하는 건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부사항을 보면요. 물론 전기차가 한번 열폭주 상태가 나오면은 1000도씨 이상의 끓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화재 진압이 어렵다라는 아주 큰 단점은 있지만 최근 3년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화재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들의 화재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라는 새로운 문물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전일 환경부 차관 주관의 정부 긴급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오늘은 국무조정실장 주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주요 안건 보시죠. 여기서 수혜주들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충전율의 제약 여부, 다시 말해서 과충전 방지 설비를 지원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전기차 지하주차를 제한한다라는 말은 즉슨 지상주차 유도를 방안한다. 지상주차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하면 뭐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도 검토 중에 있는데 발빠르게 자동차 업계도 맡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먼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다 공개를 했고 그를 뒤이어서 기아, BMW, 벤츠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송 이사님, 네. 오늘 전기차주들의 강세 배경이 앞으로 뭐 충전율을 제한한다, 지상의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상 충전소를 더 많이 설립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주요한 투자 포인트일까요?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네. 본질이 뭔지, 왜 이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 추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가 핵심인데 그게 부족해 보여요. 부족하죠. 그냥 여기에서 배터리 실명제 공개, 그다음에 지하에서 안 하도록 그건 미리 했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도가 높을 때 2차 전지 배터리 조금 반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선적을 해서 이동을 할 때 이미 발생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핵심보다 좀 겉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볼 건 뭐 주식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 정부 멘트에 따른 순환매 정도입니다. 네, 순환매 정도고 이게 수요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ESS가 불이 났을 때 그때 국내에서는 예정된 수주 같은 경우가 시간차를 두고 중단이 됐고 해외에서는 다 끊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삼성 SDI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또 쉬고 갈 수 있어요. 전저점을 깨고 여기에서 파국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반등이 느릴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들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 포트폴리오에 지대하게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갖고 가기에는 거의 말미까지 왔다는 거죠. 대책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의 이 대응책에 따라서 그 언급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공개된 그 벤츠의
배터리를 확인해 보니까 CATL이라던가 뭐 파라시스 같은 중국산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 비싼 돈을 주고서는 저가형 배터리를 써? 왜 우리 국산 배터리 안 썼어? 라는 좀 불만 소리가 많던데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배터리 3사들에 대한 수요 증가 혹은 선호 증가, 실적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업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요. 기업. 어떤 차를 효율적으로 만들 때 필요한 거는 같은 가격 대비해서 성능에 대한 우월성을 내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우리는 최적의 소재들을 쓰고 스펙들을 뽑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국산 거를 못 썼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평등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지금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중국산을 썼으니 여기에서 국내산 같은 경우를 지금 써야 된다. 그게 아니라 원천적인 사고의 방지가 필요한 겁니다. BMS 문제면 BMS 문제, 그럼 전압의 문제면 전압 문제, 충격의 문제면 그 부분을 방지하고 온도의 문제면 여기에 대해서 내열성, 열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국산이 여기에서 수혜를 본다라는 점보다 수요입니다, 수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연속성이 없어요. 우리는 냉정하게 주식 관점과 기업 관점, 시장의 관점 이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안정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건 현재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전제 주요 구성 요소가 모두 다 고체로 이루어진 전지를 전고체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고 액체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로 가운데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누에게 위험성이 없고 폭발 가능성을 크게 낮춰줍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움직였고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SDI와 SK온,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건 삼성 SDI입니다. 폴리머계와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이미 양산 혹은 그 진입 단계에 돌입한 상황에서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202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멀긴 했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성을 따진다면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가장 수요 혹은 기대감이 큰 쪽은 전고체 배터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모처럼 올라주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들어내면 좋아요. 만들어내면 좋은데 지금 단가로 쓰일 수 있는 게 프리미엄 전기차, 페라리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프리미엄 모델 정도만 탑재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취향에 따라 가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매수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 들고 간다라는 점은 기회비용의 소모가 큽니다. 되려 초기 모델이 나와서 이걸 탑재하는 걸 느는 걸 보여주는 것, 즉 상용화 시점 됐을 때 공격적으로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전고체 배터리 탑픽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 기회 비용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일단 전고체 배터리주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지는 말자라고 들립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가 모처럼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성사는 투자 포인트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있나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종목을 보는 거고요. 하반기 때는 우리 46 시리즈 배터리 같은 경우가 출시했을 때 이게 지금의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배터리 셀 쪽은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는 삼성 SDI 정도겠고요. 소재 쪽은 46 시리즈 배터리에 탑재가 되는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전구체와 관련해서 내년에 가동이 늘어날 수 있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에코앤드림 이야기해 주셨고요. 대주 전자재료까지 언급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추적, 화장품주와 그리고 전기차주 이야기 하락한 만큼 하락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이성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